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월 2주차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동시에 취임 후 최저 지지율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70%로 집계됐는데요.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였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알아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20%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뭐라든 역대급 무대뽀 대통령,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한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졸속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감사원이 맹탕 감사로 화답했습니다. 200페이지 가까운 감사 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봐주기 감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한 지 2년 만입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니 기대도 없었지만 실제 감사 결과를 받아보니 분노가 치밀 따름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496억 원 외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행정안전부가 자체 재원으로 약 60억 원을 추가 조달한 사실을 감사원이 밝혀낸 것입니다. 국민의 25만 원 지급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권이 5년짜리 단기 임대를 위한 호화 관저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번 감사가 비서실과 경호처, 행안부 대상임을 감안하면 국방부와 문체부, 국토부 등 타 부처에서 쓴 금액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됐을 것입니다. 재정 낭비 의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대 비용이라는 궤변으로 혈세 낭비를 합리화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국민께 약속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전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국민감사가 청구된 4건 중에 2건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감사입니다. 기각된 2건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책정,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각 부처의 예산이 이전용됐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부패 행위 및 불법 여부, 공사계획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도 봐주기 감사 그 자체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관저공사 관리, 감독 업무 부당 처리, 행정안전부의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발견했음에도 주의 통보 등 솜방 모양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애초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장 21개월에 걸친 감사 기간 동안 실질 감사는 단 27일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대통령에 어떻게 면죄부를 쥐어줄까 하는 고민뿐이었을 겁니다.
전 정부의 먼지 한 톨 잘못을 잡겠다고 통계청 등 국가기관을 탈탈 털던 패기는 어디 갔습니까? 이번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원에 요구합니다. 즉시 대통령실 관저 등 이전에 따른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496억 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이고 496억 원 외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투입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십시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부대 비용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더는 기만하지 마십시오. 12일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려 1년 8개월 만인데요. 저는 사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뭉개고 숨기고 버티다 임기를 끝마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개된 거죠. 하지만 봐주기 맹탕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의외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직무실이 될 국방부 본관 일부 구역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관저로 바뀔 외교장관 공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사업 책임자인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뻥튀기 하더니 그 와중에 내부에서 해먹겠다고 경호처 간부의 커넥션으로 슈킹을 하다 걸리기까지 한 건데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검찰은 경호처 간부가 평소 친분이 깊던 브로커를 공사의 실질적 관리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브로커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정부의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로 시작됐습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 사업비 20억 4천만 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데요. 그런데 업체 이윤을 포함한 실제 비용은 4억 7천만 원, 무려 5배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거죠. 봉의김 선달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브로커 김씨가 알선 대가 등으로 15억 7천만 원을 챙긴 겁니다.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경호처 간부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정 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는데요. 정 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는 13일인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는데요. 아무리 뒷배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봐주기 맹탕 감사 결과가 이 모양이라면 얼마나 많은 비리와 커넥션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데요. 왜 496억 원이 1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는지가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방탄유리 공사를 5배 부풀렸으니 대통령실 이전 공사는 20배를 부풀린 걸까요? 왜 저는 김건희 씨가 의심스러울까요? 이 좋은 기회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래 장장 1년 8개월에 걸친 결과물입니다. 그 내용은 가히 대작입니다. 곳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브로커가 등장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대통령 경호처 간부는 수의계약 업체에게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뭡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 불법, 위법,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과 그 정부는 불법의 온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이 정권이 보여온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참혹합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182쪽에 달하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관저공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의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계약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나름입니다. 누가 어떤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맡겼느냐, 이것이 바로 의혹의 핵심입니다. 관저공사를 21g이라는 업체가 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가 열었던 전시의 후원사였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어쩌다 관저공사를 수주하게 됐는가? 그 진실의 실마리를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등 이전 업무를 총괄해오던 김호진 당시 관리비서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인수인의 관련자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받았고 인수위 TF 내에 함께 논의해서 21g을 공사업체로 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g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업체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라고도 합니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먹고 자는 공간, 즉 가급 국가보안시설을 공사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21g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지, 현 정부와 밀접한 분은 누구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동법 제29조 제2항, 동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해가면서 관저를 공사했던 이 업체 21g을 내리 꽂았던 그 사람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달을 낸 김호진 당시 관리비서관은 작년 12월까지 국토부 1차관으로 재임을 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피해가게 됐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미리 알고 도망을 간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에도 내내 그 행운이 따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호진 전 차관은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호진 전 차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 등에 통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물은 공기업 사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관저공사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5일 전체 회의 당시에 국토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1g과 도급업체들의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을 위반한 바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건설공사대장, 그리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즉 키스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등록 여부 확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제 국토부는 국가기밀이라 못 준다라고 하면서 소명산장을 보내왔습니다. 온통 불법 천지인 것이 드러날 게 두려워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가?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놓고 보니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듭니다. 관저공사 불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자료 미채출 뻗대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되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습니다.